하루토는 내성적인 10대 소년으로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의 삶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우연히 다른 세계로 가는 포털을 활성화하면서 급변한다. 그는 그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이 새로운 우주에서 하루토는 잠재된 초자연적 능력을 발견하고 신과 같은 존재로 떠오른다. 이 능력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루토는 자신이 천상의 전쟁 한가운데에 있음을 알게 된다. 두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싸움이다. 애니메이션은 주인공 하루토가 그의 팀을 이끌고 외계 우주에서 시작됩니다. MMORPG 게임 유니온에서 스바루로 알려진 6번이 대담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 그룹은 어린 시절 친구들로 이루어졌으며 지금은 한 전투에 몰두하고 있다. 던전에 있는 용. 팀에는 미친 검술 실력을 가진 두려움 없는 리더 하루토, 타카노리가 포함되어 있다. 신성한 브리더 세츠키, 무수한 엘리멘탈을 다루는 마법사, 그리고 독특한 외연자 아트 사용자 아사히가 있다. 그들은 또한 변신술사 클라이브, 꿈 마법사,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가진 자가 있다. 현재 그들은 무패에 도전받지 않는 게임의 최강자이다. 퀘스트를 마친 후 예언자 아트 사용자 아사히는 아무도 완료하지 못한 새로운 퀘스트를 시도해보자고 제안한다. 하루토는 항상 도전을 좋아해 이 어려운 임무를 맡아 무패 기록을 유지하기로 동의한다. 하루토는 항상 도전을 좋아해 이 어려운 임무를 맡아 팀의 무패 기록을 유지하기로 한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고전적인 사랑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하루토는 아사히에게 관심이 있고 타카노리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세츠키는 하루토에게 눈길을 돌리고 있으며 친구의 표시로 반지를 주기도 하고 장난스럽게 그에게 플러트를 하기도 해. 한편 노조미도 타카노리에게 조금 수줍어하고 있어. 10대 사랑의 드라마. 나중에 아사히와 하루토는 몰래 둘만의 시간을 가져. 아사히는 하루토에게 약속을 하자고 하고 반지를 교환하며 서로를 돌봐주기로 약속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돌봐줄 것을 약속하지. 그 사이 세츠키는 몰래 그들을 엿보며 하루토가 반지를 끼우는 모습을 보고 있어. 아사히, 곧이어 일행은 새로운 도전에 나서 적들을 마주한다. 낮은 등급 몬스터들을 쉽게 물리친 후 파티는 던전 보스의 방에 도착한다. 던전 보스 몬스터 푸르가토리오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 몬스터는 그들이 지금까지 마주한 어떤 몬스터와도 다르게 더 강력하고 치명적이다. 파티원들은 몬스터를 공격하지만 그의 체계적인 공격에 고전한다. 체계적인 공격이다. 세츠키는 자신의 정령들에게 푸르가토리오 공격을 명령하지만 악당은 계속해서 힘을 재생한다. 아사히는 그룹에게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그를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조미가 감각을 사용할 무렵 푸르가토리오는 그의 검을 보내 그녀를 향해 겨누어 거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다. 하루토는 노조미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 하지만 검 하나에 맞고 쓰러진다. 그 검에 그는 아사히가 준 반지를 잃고 일어설 힘조차 잃게 된다. 푸르가토리오는 하루토를 끝내려 하지만 아사히가 그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나 아사히는 하루토를 지키다 푸르가토리오의 공격으로 게임 내에서 목숨을 잃으며 비극적인 전환을 맞는다. 그가 죽기 직전 아사히는 푸르가토리오의 공격 중 하나를 맞아 희생된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 그룹은 누가 패배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도전. 수줍음 많은 노조미는 자신이 충분히 조심하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세츠키는 아사히를 직접 만나 위로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룹 채팅에 더 이상 답하지 않아 모두가 그녀의 집을 찾아가 알게 되는데 이후 아사히는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현실 세계에서도 게임이 종료된다. 장례식이 곧 열렸고 친구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하지만 타카노리도 아사히의 죽음을 하루토 탓하며 그가 그곳에 있자 분노한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에게 달려들며 하루토의 죽음을 탓한다. 그는 미친 듯이 그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짝사랑이 죽은 것을 하루토 탓한다. 하지만 세츠키가 그의 방어를 해준다. 장면은 6년 후로 넘어간다. 하루토는 이제 대학생이다. 어느 날 게임이 리유니언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되고 하루토의 친구 중 한 명이 그에게 다시 로그인하라고 요청한다. 초대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하려면 하루토는 초대를 받은 몇 안 되는 행운아 중 하나다. 하지만 하루토는 과거 이벤트 기록이 없는 것 같아서 그는 거절한다. 잠시 뉴스에서 게임 회사가 재출시하는 것을 보고 지나친다. 그들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하루토의 여동생도 거기서 아침을 챙겨주고 있었고 기자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 버전에서 잘하는 플레이어는 회사의 임원 후보가 될 특권을 얻고
해외 유학 장학금과 현실 세계에서의 기회도 얻게 됩니다. 친구가 계속 요청하자 하루토는 게임에 복구하기로 결심하고 그 장소를 방문합니다. 그는 VR 기기를 착용하고 망막을 스캔하여 로그인 권한을 얻습니다. 마침내 하루토는 이미 로그인한 친구와 그의 동료를 보고 3명은 초보자 레벨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해 던전으로 갑니다. 하루토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팀인 스바루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약간의 향수를 느끼지만 던전에 도착하자마자 하루토는 냉큼 으스스한 박쥐 몬스터를 무찌른다. 그는 능숙하게 처치해서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이걸 두려워한 적이 있냐고. 그는 전투자는 공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친구들은 그를 존경한다. 그는 그들에게 말한다. 전투자는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강하다고. 임무를 마친 후 동굴이 갑자기 다른 방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하루토는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이전 버전은 이렇게 전체 공간이 변하는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의 친구는 그것이 업그레이드로 인해 바뀐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게다가 하루토는 주변에 몬스터가 없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잠시 후 그들은 변한 동굴을 둘러보며 방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곳에는 방 한복판에 놓인 보물상자만이 있다. 두 사람은 하루토에게 그것을 열어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한다. 전투기가 이런 것들을 열 때는 대개 그렇기 때문이다. 망설이다가 하루토는 조심스럽게 보물상자에 다가가서 겨우 열 수 있다. 놀랍게도 그것에서 나오자마자 아사히가 깨어난 듯 나온다. 그녀는 그를 보고 이름을 부르지만 하루토는 믿기지 않는 듯 그 자리에서 멈춰선다. 그의 활기찬 모습에 믿지 못하는 듯하다. 하루토는 그녀가 실시간으로 죽었는데도 아직 게임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그는 그녀에게 정말 아사히가 맞는지 묻지만 그녀는 마치 헤어진 적이 없던 것처럼 행동한다. 잠깐 대화를 나눈 후 나머지 두 플레이어는 완료 보고를 위해 길드로 떠나고 하루토와 아사히는 밖으로 나간다. 하루토는 아사히가 어떻게 게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 논의를 거쳐 그는 아사히가 여전히 6년 전 실패한 퀘스트 당일이라고 믿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시간의 흐름과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하루토가 그냥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녀가 사칭자라고 비난하지만 아사히는 그가 어제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루토는 직접 날짜를 확인하자고 한다. 그녀는 처음에 연도가 2034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2040년이었다. 그녀는 로그아웃을 시도하지만 아쉽게도 로그아웃 아이콘이 클릭이 되지 않는다. 두 사람은 하루토의 설정을 확인했지만 정상 작동 중이며 로그아웃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플레이어를 아사히는 고장이 자신에게만 일어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이 게임에 갇혔다고 믿는다. 한편 하루토는 아사히가 진실을 깨달은 후에도 어린아이처럼 무모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웃고 있다. 그녀가 진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친구들이 계속 성장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반면 아직도 게임에 갇힌 미숙한 여고생이다. 아사히는 그 후 운영자에게 연락해 자신의 계정을 문의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녀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알려준다. 하루토는 계속해서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며 지난 6년이 지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바로 그녀가 죽었다고 밝힌다. 그녀는 마지막 퀘스트 후 바로 사망했다. 그러나 하루토의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원작 게임의 라이벌 길드가 그들을 현장에서 공격하며 아사히를 빼앗으려 한다. 그들의 리더인 리노비치는 예언술 재능을 가진 아사히를 자신의 길드에 합류시키고 싶어 한다. 그는 아사히 없이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아사히는 자신이 팀의 일원이며 그 팀은 스바루뿐이라고 단호히 말한다. 아사히는 여전히 하루토가 예전처럼 악당들을 물리칠 것이라 확신하지만 불행히도 하루토는 이 초보 단계에서 강력한 감각을 갖고 있지 않아 리노비치를 끝내지 못한다. 하루토는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하지만 압도당하고 굴욕을 당한다. 이 모습을 본 아사히는 하루토가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감각을 활성화한다.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루토는 자신의 감각이 없지만 아사히는 아직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적은 여전히 무적이다. 이때 전 길드원 타카노리와 그의 새 길드 일루미나티가 악당 라이벌 길드를 물리치기 위해 순간이동한다. 타카노리는 여전히 감각을 유지하며 단순히 린노비치를 굴욕시키기 위해
옷이 사라지고 벌거벗은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패배 직후 타카노리는 다시 아사히를 보는 것에 얼마나 행복한지 표현한다. 다시 만나서 기쁘다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루토에게 화가 나서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 하루토가 그녀의 진실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묻자 타카노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에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신 타카노리는 아사히를 데려가겠다고 고집하고 아사히가 하루토를 초대하자 타카노리는 이전처럼 하루토를 비난하며 싸움을 시작한다. 아사히는 그들의 싸움에 혼란스러워하며 하루토 없이는 가지 않겠다고 거부한다. 타카노리는 실망하며 떠나고 하루토는 아사히에게 6년 동안 모든 것이 변했고 스바루는 더 이상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린다. 놀랍게도 아사히는 그 사실에 슬퍼하는 대신 다시 뭉쳐서 팀 스바루를 재결성하자고 주장한다. 로그아웃한 후 하루토의 친구 세츠키가 그를 만나러 온다. 하루토의 여동생은 세츠키를 환영하며 이미 그녀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에 빠져 있다. 하루토의 방에 들어간 후 그는 게임에서 아사히를 만났고 그녀가 아직도 그곳에 살아있다고 말한다. 세츠키도 그녀의 예전 계정으로 리유니언에 접속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계속해서 하지만 하루토가 게임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아사히를 타카노리의 경비들에게 넘겼다고 밝히자 그는 아사히를 게임에 남겨둔 것을 후회하며 이제부터 계정을 삭제하려 한다고 말한다. 세츠키는 그에게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항상 도망칠 수만은 없으니까요. 도망칠 수만은 없다고. 게임에 다시 접속한 세츠키는 다리 위에서 아사히를 만납니다. 아사히는 세츠키를 보고 놀라는 기색은 없지만 물론 몇 가지 신체적 변화를 눈치챕니다. 세츠키는 아사히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은 점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아사히에게 자신이 마지막 퀘스트에서 죽었으며 심지어 장례식에도 참석했다고 밝힙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했다고요. 세츠키는 로그아웃할 수 없는 이유가 돌아갈 몸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돌아갈 몸이 없기 때문이라고. 아사히는 처음에 조금 실망하지만 곧 세츠키에게 자신이 살아있고 건강하며 바로 여기 함께 있다고 안심시킨다. 그때 아사히를 잡으려는 적 길드원들이 공격해와서 그들을 에워싼다. 이때 흥미로운 세츠키가 일어나 무수한 정령들을 소환해 적들을 무찌른다. 그녀는 마법으로 쉽게 공격하며 대지해 원소의 힘으로 하나씩 물리친다. 나중에 물러나는 악당들이 다음에 아사히를 잡을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일루미나티 길드의 타카노리가 곧 도착해 다시는 감히 건들지 말라며 위협한다. 아사히, 그 보호하는 연인은 그의 짝사랑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그 후 세 사람은 훨씬 안전한 곳으로 자신의 본거지로 돌아간다. 그들은 그 장소를 다시 방문하고 하루토는 세츠키가 준 반지를 찾는다. 그는 그때 그곳에 두고 왔고 아직도 그녀를 단순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 한편 우리는 아사히가 그녀의 오래된 물건들을 찾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 그녀는 아이처럼 행동한다. 그 후 하루토는 돌아다니다가 동굴 안에 있게 된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신비로운 소녀 엘리사를 만난다. 그녀는 아사히에 대해 알고 있으며 예언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루토는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읽는 것을 알아차리며 그녀가 공감 능력자임을 암시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아사히와 같은지 묻지만 엘리사는 그녀의 능력은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반면 아사히의 외연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고 알려준다. 그녀는 경고한다. 아사히의 감각은 이 세상에서 정의된 6가지 감각 중 하나가 아니며 그는 그녀를 공격자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그녀는 경고한다. 더 많은 이들이 그림자에서 다가와 그들을 노리고 있다고. 한편 사츠키는 질투심에 아사히에게 하루토에게서 떨어지라고 요구한다. 그녀는 아사히에게 그녀의 죽음 이후 하루토가 갖게 된 냉담한 성격을 비난하며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말한다. 그녀는 아사히를 게임 버그와 남은 데이터라고 부르기까지 해요. 아사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변호하지만 이 논쟁은 하루토가 끼어들어 두 사람 모두를 행동을 꾸짖게 만들고 그는 화가 나서 게임에서 로그아웃합니다. 게임에서 로그아웃합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 사츠키는 다시 하루토의 집을 방문해 게임 내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게임 내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하루토는 이 두 여자아이들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 그녀는 6년 전 아사히와 반지를 교환하며 한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반지를 교환하며 한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녀는 하루토를 아사히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하며
이번에는 그녀를 위해 싸우겠다고 계속 말한다. 사랑을 위해서. 곧 반지는 스바루 그룹의 상징이며 각 멤버가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각자 자신만의 반지가 있다. 하루토는 아사히와의 약속을 떠올리고 재빨리 반지를 찾으러 밖으로 달려나간다. 운 좋게 묻혀있는 반지를 발견하고 실제로도 아사히와 반지를 교환했다고 설명한다. 현실에서도 그는 사츠키에게 리유니언으로 돌아가 아사히와의 약속을 지키며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라고 제안한다. 안전하게. 하지만 타카노리도 그들이 있던 묘지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번에는 그를 실제로 보고 그가 아사히의 묘소를 자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주 방문합니다. 게임에 복귀한 하루토와 아사히는 나무 괴물에게서 재료를 모으는 모험을 시작한다. 나무 괴물. 사츠키는 약간 늦게 로그인하는데 그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 함께 노는 기회로 삼는다. 아사히는 찾던 보석을 얻는 과정에서 물에 빠진다. 그녀는 젖은 채로 나오고 말리기 위해 옷을 벗는다. 하지만 하루토는 그녀가 나체인 것을 보고 긴장한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만 의외로 귀여운 작은 녀석이 그의 등에 올라타며 그를 쳐다보라고 격려한다. 7명의 다른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고 하루토는 그녀를 덮기 위해 서둘러 달려간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루토에게 이상하게 만들고 둘이 방을 잡자고 제안한다. 방을. 하루토는 빠르게 아사히를 안아주고 그녀는 그와 가까워진 느낌을 받는다. 그는 며칠 전 그녀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약속한다. 그 후 이 재료로 반지를 만든다. 아사히는 하루토에게 파티 반지를 주려고 하지만 그는 망설이며 착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손가락에 끼운다. 나중에 그들은 사츠키와 만나고 아사히를 보고 질투를 느낀다. 하루토가 그녀를 위해 반지를 끼워줬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재료를 모으러 나가 스스로도 하나 만든다. 아사히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그룹이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반지는 부활의 상징이다. 나중에 세 사람은 던전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데 그곳에서 아사히의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마지막 퀘스트를 수행하며 답을 찾으려 한다. 던전 안에서 그들은 알리샤를 만나고 알리샤는 아사히를 죽인 강력한 던전 보스인 푸르고라토리오를 소환한다. 곧 던전 보스가 출구를 막아버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와 싸워야 한다. 트리오가 결성되어 푸르가토리오를 물리치고 사츠키가 자신의 정령을 소환해 공격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마법 방벽을 뚫지 못했고 오로지 그에게만 공격당했다. 그녀는 다리를 다치고 하루토가 도우러 오자 그는 푸르가토리오에게 밀려 넘어졌다. 푸르가토리오에게. 이제 아사히에게는 친구들을 구하는 일이 남았기에 그녀는 혼자 계속 싸우며 계속 공격한다. 그녀는 몬스터를 공격하지만 이기기 위해 애쓴다. 성공하지 못하고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으며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한편 하루토는 땅에 떨어진 오래된 파티 반지를 보고 깨닫는다. 그것이 그가 레벨에서 감각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임을. 사츠키와 아사히는 그것을 착용했고 그래서 아직도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빠르게 잡아 손가락에 끼우자 즉시 힘이 돌아왔어요. 그는 감각이 깨어나서 퓨르가토리오를 강력하게 때릴 힘을 얻었어요. 그는 힘을 모아 보스와 맞섰어요. 감각이 깨어나서 지옥 같은 퓨르가토리오를 때릴 준비를 했어요. 그는 보스를 물리치고 아사히와 사츠키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어요. 던전에서 나온 후 곧바로 세 사람은 다른 슈바루 멤버들을 어떻게 찾을지 논의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그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 사츠키는 타카노리만이 연락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그럴 의사가 없었어요. 그는 기꺼이 하지 않았어요. 아사히는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모두 그녀와 함께 다시 만날 거라고 안심시킨다. 그녀의 엉뚱한 태도와 함께 하루토는 그녀를 어린아이처럼 보지만 놀리다가 곧 그녀에게 붙어있던 유물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 사츠키가 그것을 보고 급히 주우려 하지만 아사히는 즉시 의식을 잃는다. 그들은 그녀를 붙잡고 일으키려 하지만 하루토와 사츠키는 변형된 환상을 보며 아사히의 게임 내 존재의 진실과 지난 6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는다. 그룹은 이후 아사히가 게임 내에서 머무는 여관에 도착하고 그들이 던전에서 푸르가토리오를 정복했다는 소문을 발견한다. 점점 확산되고 있다.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고 험담을 하니 그들은 아사히의 방으로 향한다. 그들은 아사히의 기억을 더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지만 아사히는 다시 그룹을 재결성하는 것을 고집한다. 그녀는 스바루가 모여야 출발해서 전투에 몰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츠키는
어떤 정찰병이 정령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제안하며 그들의 시각 감각을 공유한다. 그들은 출발하여 여행을 시작한다. 그러나 도중에 남십자성 길드가 마을에 도착하여 공격을 위해 그들을 포위한다. 하루토는 남부인들이 누군지 모른다. 사츠키가 설명하기를 대부분의 연합 버전의 상위 길드들은 게임에서 살아남았고 이제 자신들을 우월한 존재로 여긴다. 타카노리도 일루미나티라는 최고 길드의 일원이다. 성씨다. 그들은 문제를 피하기로 결정하지만 남십자성의 리더인 리토스가 그들을 마주하고 군대와 함께 포위한다. 그는 아사히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다른 악당들처럼 그는 아사히 안에 있는 리언의 예술을 얻고자 한다. 그녀는 그와 함께 오기를 거부한다. 그녀의 친구들도 그녀 편이어서 총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최고 길드인 불일협회가 등장한다. 남십자 길드를 몰아내기 위해서다. 영국 협회의 리더는 엔젤로스라고 불리며 그와 리토스는 과거에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엔젤로스는 리토스와 협상하여 아사히와 그 밖의 스바루를 내버려 두라고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획기적인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고 위협한다. 리토스는 후퇴하기로 하고 엔젤로스가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여 군대를 후퇴시키라고 명령한다. 그들이 떠난 후 영국협회는 그들의 리더와 함께 하루토에게 다가왔다. 엔젤러스는 그에게 사회에 가입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만약 가입하면 아사히를 보호하겠다고 제안하지만 아사히는 여전히 팀 스바루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혀를 내밀며 거부합니다. 전형적인 아이죠. 그렇지? 하루토와 시즈키도 그녀를 지지하며 엔젤러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미래에 그동안 우리는 아리샤가 언덕에서 그룹을 몰래 관찰하는 모습을 포착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타카노리도 그룹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다른 상위 길드들이 아사히를 데려가려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는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장면은 다시 현실 세계로 전환된다. 하루토는 사츠키를 쇼핑하러 가자고 초대한다. 재회를 위해 새로운 게임 장비를 사고 싶어 하지만 사츠키는 그가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에 실망한다. 그녀는 그를 좋아하지만 덕후인 하루토는 그녀의 감정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하다. 하지만 쇼핑 후 그녀가 짜증을 내자 그는 점심을 먹으러 데려간다. 그들은 식당에 가서 하루토는 옛 메일로 클라이브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오류만 받았다고 그녀에게 알린다. 시츠키도 노조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찾지 못했다. 단지 그녀가 다른 곳에서 학교에 다닌다는 것만 알았다. 잠시 후 음식이 도착했지만 케이크와 달콤한 간식들 뿐이었다. 하루토는 점심으로 이걸 어떻게 먹냐고 묻지만 그녀는 단 것을 좋아해서 절대 질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자 하루토는 아사히와 그녀의 꿈, 산처럼 쌓인 생크림을 먹는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크림. 그는 모든 주제를 아사히와 연결시키며 계속 이야기했고 이것에 시츠키는 화가 나서 그를 그대로 두고 떠난다. 다음날 게임에서 하루토는 평소보다 늦게 접속했고 아사히가 묻는다. 그가 어디 있는지. 하루토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임무에만 집중한다. 그는 아사히에게 마지막으로 감각이 활성화된 때를 묻고 그녀는 기억한다. 그것이 천국의 탑, 게임 속에 나오는 성에서였다고. 그동안 시츠키는 무언가 내성적이고 이상하게도 그들의 대화에 무관심한 것 같다. 곧 하루토, 시츠키, 그리고 아사히는 천국의 탑에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이 던전은 레벨이 낮았을 때 클리어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첫 번째 악당 생물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은 도달한다. 보스의 방으로. 이 악당은 이제 훨씬 강해졌고 공격을 위해 힘을 모읍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하루토와 아사히는 방어를 시작하고 최고의 기술을 던져 공격하지만 첫 타격 후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고 보스는 시야를 흐리기 위해 연막을 만듭니다. 그때 하루토는 시츠키에게 정령으로 안개를 걷어내 달라고 부탁하지만 곧 그녀의 발이 악당에게 잡혀 던전 보스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보고 다가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하루토는 그들을 감지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하루토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몰입한다. 던전 보스. 그는 뛰어난 감각과 검술로 성공적으로 해내고 악당은 사라진다. 그 후 그녀들은 사츠키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묻지만 그녀는 짜증내며 떠난다. 거기서
탑 위에서 아사히는 예전과 같은 빨간 크리스탈 보석을 다시 찾는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보지만 바로 타카노리 등장해 손에 쥔 보석을 가져간다. 그의 손에 그녀는 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타카노리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히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졌을 때 기절했던 것을 봤다고 한다. 그는 또한 아사히를 지키지 못한 하루토를 꾸짖으며 더 이상 그녀와 관련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자신이 타카노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제 버전에서 그녀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임 안에서 그녀와 함께 있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로그아웃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며 타카노리는 여기서 그녀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한다. 하루토는 물러서지 않고 싸울 준비를 한다. 두 사람은 1대1 싸움을 위해 은둔하지만 세츠키가 개입하여 제때 그들을 막는다. 그녀는 심지어 총을 타카노리에 겨누며 물러나라고 명령했다. 그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려 하지만 타카노리는 아사히를 위해 물러난다. 하지만 그는 세츠키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꾸짖으며 둘이 범죄의 공범이라고 말한다. 범죄의 공범이라고 세츠키는 이해하지 못하고 타카노리도 하루토에게 앞으로 상황이 절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절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아사히도 노조미와 클라이브를 찾으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다시 도와주지 않고 스바루와의 재회도 거절한다. 도와주지 않고 곧이어 우리는 타카노리의 사무실로 이동하며 그가 남십자와 브릴 사교도와 동맹을 맺기로 결정한다. 그의 조수는 그들이 아사히도 노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의 예언 예술품만 원하며 생명까지 노리지는 않는다고 정정한다. 그의 조수는 그들이 아사히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의 예언 예술품만 원하며 생명을 노리지는 않는다고 정정한다. 그들만 아사히의 예언 예술품을 원할 뿐이라고. 상위 길드들이 패권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진다. 길드 중에는 그노시스와 하이아데스가 있으며 이들은 운영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다. 타카노리는 브릴 소사이어티와 남십자성 연합이 그들의 패배를 확실히 할 것이라 믿는다. 곧 길드들은 일루미나티의 성에 도착한다. 현실의 다른 곳에서 세츠키는 꿈을 꾸며 타카노리가 왜 범죄의 동반자라고 했는지 떠올린다. 범죄의 동반자라고. 그건 하루토와 아사히가 숲에서 반지를 교환하는 모습을 그도 함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숲에서. 세츠키는 그날 그에게 우연히 마주쳤지만 그들은 그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후로는 그녀는 그것을 깨닫고 깨어나고 장면은 하루토와 아사히가 클라이브와 노조미에 대한 단서를 찾으러 서칭하는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실망스럽게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낙담하게 돼요. 한편 하루토는 자신이 사용하는 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검은 그가 싸우는 방식 때문에 쉽게 부서지곤 해요. 그에 대해 아사히는 그가 가졌던 검에 대해 묻습니다. 플레아데스와 하루토는 만약 그 검이 깨지지 않는 것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바라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세츠키도 합류하고 그들이 수색하는 동안 이상한 짙은 안개가 앞에 나타나고 경쟁 길드원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 이번에는 갑작스런 안개 속에서 3명이 흩어지고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된다. 그들은 각각 다른 장소에 도착한다. 아사히는 일루미나티의 타카노리와 마주치고 하루토는 영국 사회와 리도스와 마주한다. 세츠키는 엔젤러스와 그의 군대에게 포위당한다. 남반구 연합의 리더는 3명이 사실 연합을 이루었고 함께 활동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제 3명은 하나로 협력하고 있다. 그동안 점자 사회는 세츠키를 포위했고 그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메시지는 타카노리만이 그녀에게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메시지를 듣고 아사히가 계속 로그인 상태라면 둘이 훨씬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영원히 로그인을 유지하라는 내용이다. 타카노리는 이 세계에 아사히를 데려가고 세츠키는 현실 세계에서 꿈에 그리던 남자친구 하루토를 만난다. 그는 이 메시지를 듣고 항복하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세츠키는 명령의 여러 요소를 소환해 싸움을 벌이며 이 난관을 헤쳐나간다. 그리고 적을 공격한다. 하루토도 스스로를 방어하며 레텔타스에 합류하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곧 군대의 공격을 받고 알리시아가 그를 구하러 온다. 그녀는 적절한 시기에 도착해 자신의 공격으로 적의 감각을 봉쇄한다. 화살. 그 사이 다카노리는 아사히를 재운다. 하지만 브레일 협회의 일부 길드원들이 다카노리를 배신하고 그의 코앞에서 아사히를 납치하는 데 성공한다. 이 모든 일은 리더인 안젤루스의 명령 아래 이루어졌으며 그는 곧 아사히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일루미나티가 없는 상황에서
싸우던 크루스와 브레일 협회는 동맹을 선언하고 새로운 길드, 디바인을 결성한다. 그들은 이를 리유니언의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알리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신시킨다. 디바인 길드는 전설적인 예언자 아트를 데리고 있다고 발표하며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플레이어들에게 길드에 가입할 것을 호소하며 곧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본 하루토와 세츠키는 결국 타카노리를 배신한 디바인 길드를 풀어줍니다. 결국 말이죠. 하루토는 바로 아사히를 구하러 가기로 결심하지만 혼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는 세츠키에게 오늘 임무에서 평소와 다르다며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하죠. 곧이어 하루토가 아사히가 붙잡혀 있는 곳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수의 디바인 멤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전방에 3,000명 이상의 병사가 있고 그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 모두와 다음 장면에서는 세츠키가 던전에서 적을 만났던 기억을 회상하는 플래시백이 나온다. 그때를 이것은 아사히가 처음으로 예언의 기술을 사용했고 다른 이들을 도운 순간이다. 악당의 공격과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 처음에 그들은 아사히가 단순한 감정이입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녀를 칭찬했다. 아사히는 결국 하루토와 다른 이들이 몬스터를 무찌르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로 인해 세츠키는 의심하게 된다. 그녀는 원소를 소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언과 경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의심한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그룹이 그녀를 알아차린다. 아사히가 다가와 그녀를 품으며 마음을 열고 말하도록 격려한다. 이때 아사히는 자신이 항상 세츠키를 부러워했다고 밝히며 그녀가 다음으로 싸우는 모습이다. 하루토와 함께 싸우며 많은 몬스터를 물리친다. 하루토가 자주 세츠키가 대단하다고 말할 때 그녀는 피곤함을 느꼈다. 아사히는 항상 하루토를 돕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녀가 예언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라고 믿는다. 그녀는 하루토를 어려운 선택의 자리로 내몰지 말라고 말한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 그리고 세츠키는 그 연설의 위로를 느낀다. 아사히의 지지로 그녀는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용기를 얻고 기운을 유지한다. 현재 세츠키는 타카노리의 도움을 받아 아사히를 구하려 한다. 그녀가 방금 본 플래시백은 아사히가 적이 아니라 친구임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그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구한다. 반면 타카노리는 분노와 통제 불능 상태다. 사츠키가 하루토가 혼자 아사히를 구하러 떠났다고 말하자 그는 냉정을 유지하며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택한다. 세츠키는 침착하게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 모두 한 팀인 서부르라고 말한다. 하지만 타카노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천사 힘으로 강력한 공습이 하루토를 향해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하루토는 공격을 흡수하며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그 후 그는 여러 신성한 존재들과 맞서지만 곧 수적으로 열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군의 12명에게 포획됩니다. 그들은 드래곤 결박으로 그를 하늘에 묶는데 이는 원래 거대한 드래곤을 봉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세츠키와 타카노리가 전투장에서 하루토를 도우러 와서 그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타카노리가 드디어 하루토를 도우기로 결심했고 이제 그는 그의 곁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여자아이들 때문에 싸우지만 별거 아니야. 세 명이 함께 외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문을 뚫고 들어가는데 천사들이 아사히를 붙잡고 있어. 브릴 협회 내전실에 들어서자 천사들이 아사히와 함께 나타난다. 타카노리와 하루토가 천사들에게 맞서지만 그는 아사히의 외연수를 이용해서 그들의 공격을 예측하고 그녀의 무의식을 조종하는 자신의 감각을 사용한다. 이것으로 하루토와 세츠키가 이를 알아차리고 곧 타카노리가 잡혀서 분자 분해로 처형되어 그의 힘이 소멸한다. 기능 장애. 타카노리는 이제 도망칠 수 없고 그 사이에 엔젤루스는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밝힌다. 그는 실제로 아사히의 의식을 조종하며 그녀에게 외연자의 기술을 사용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말한다. 외연자의 기술을. 또한 그는 구속장치가 타카노리의 신성 감각을 무효화하며 방의 벽에도 정명술 사용을 막는 보석들이 박혀 있다고 밝힌다. 이로 인해 세츠키의 정명 지휘가 제한되어 그녀는 몇 마리만 소환할 수 있다. 그때 하루토가 아사히를 빼앗으려 달려드나 리도스가 그를 가로막는다. 남십자성의 지도자입니다. 이번에는 리도스가 하루토가 어디를 칠지 알고 있어서
그에게 모든 공격을 피할 기회를 줍니다. 그는 제때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루토는 다치고 이제 세스키는 홀로 남게 됩니다. 그녀는 아사히가 세뇌당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그 분노가 폭발합니다. 세스키는 감각을 깨우고 모든 원소의 왕들을 소환하여 지구 원소의 힘을 모두 불러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여 그녀는 초자연적인 바람의 파동으로 모든 길드원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 엔젤러스와 남십자성의 지도자만 남게 됩니다. 리도스, 그 사이 타카노리는 그를 매달았던 사슬에서 풀려나고 아사히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그 후 안젤루스는 그의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손바닥 위에 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과거에 그가 이긴 플레이어 병사들의 모든 원한, 두려움, 분노였다. 그는 그것들을 한 움큼 불어넣어 리도스의 배에 불어넣는다. 안젤루스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모아 이 순간을 위해 형태로 만들었다고 밝힌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곧 리도스는 어둡고 불길한 거대한 야수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때 붉은 돌 조각이 그들 앞에 나타나며 그들은 힘을 합쳐 괴물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루토는 적을 외딴 공간으로 녹여 없애라는 명령을 내리고 세츠키는 정령 소환 능력으로 공간을 굽히는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루토는 우주 한복판에서 검으로 그를 베어 죽입니다. 이것으로 리도스가 끝나고 괴물은 자취를 감추며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엔젤러스가 혼란스러워할 때 세츠키 마법은 공간을 굽히고 타카노리의 신성 감각은 시간을 통제하며 하루토는 수백 개의 차원을 가른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것은 스바루 팀의 오래되고 특별한 기술이고 엔젤러스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의 운명은 타카노리에게 소중한 아사히를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로 그를 굴복시키면서 끝난다. 그리고 세츠키는 그녀의 친구를 해친 것에 대해 그를 살아 불태운다. 나중에 아사히는 타카노리에게 빨간 보석을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녀가 그것을 만지자 그것은 이전의 본 버전에 계속되는 버전을 그룹 전체에 보여준다. 그들은 아사히가 실패한 실험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곧 아사히는 타카노리 목걸이의 파티링을 발견하고 그녀는 그에게 그들이 다시 팀으로 돌아오자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타카노리는 아직 확신이 없고 재결합을 거부한다. 스바루에게 다음 장면에서는 소녀들이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나온다. 그들은 하루토를 같이 놀자고 초대하지만 하루토는 무시하고 거절한다. 둘 다 매력적이지만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멀리서 놀거나 물을 튀기며 놀 뿐이다. 소녀들은 웃으며 이는 둘 다 그와 플러트, 밀당, 하고 있다는 의미다. 곧 친구들은 배를 타고 잃어버린 오각형, 로스트 펜타곤으로 향한다. 그들의 목적은 하루토를 위한 깨지지 않는 검을 찾는 것이며 그들의 해적은 이메스 오하다이다. 하루토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오각형 바닥에 있는 깨지지 않는 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검이 그곳에 있다고 믿는다. 아래 위다, 알레 위다. 는 검이 손상되지 않고 바닥에 꽂혀 있다고 확인한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도달하기 전에 실패한다. 도착하자 세 사람은 따로 배를 타고 아리다에게 작별을 고했다. 여기는 무인지대이므로 목숨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바다까지 내려간다. 한동안 둘러보다가 숨을 돌리기 위해 밖으로 나온다. 곧 그들은 빛나는 검의 보석을 보고 아사히가 그쪽을 가리킨다. 그들은 도착해 실제로 전설의 검, 플레이아데스를 발견한다. 하루토는 그것이 초대 버전 유니언에서 휘두른 검임을 즉시 알아본다. 소녀들은 하루토에게 검을 뽑으라 격려하지만 그가 뽑으려 하자 칼, 지진이 땅을 갈라놓고 죽은 자의 융왕 애기어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 그들은 칼을 지키는 용에 관한 전설을 들어서 즉시 괴물을 공격하며 용과 싸우려 하지만 수중 전투에 어려움을 겪는다. 물속에서 용은 훨씬 강력해서 그들은 이길 수 없었다. 그 사이 클라이브는 멀리서 그들을 관찰하며 용이 아사히를 삼키려 할 때 아사히의 목숨을 간신히 구했다. 클라이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떠난다. 다음 날 그들은 클라이브가 인사도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에게는 그렇지만 그들은 클라이브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뭔가 할 일이 있다며 다음에 보자고 하는 쪽지를 남겼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룹의 플래시백 기억 중 하나를 볼 수 있다. 그곳에서 클라이브는 스바루와 함께하는데 무관심하고 무책임했던 시절이었다. 이후 현실 세계에서 하루토와 세츠키가 타카노리의 집에 방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를 찾아간 것이다. 그는 하인에게서 주문하라고 권하고 세츠키는 놀랍게도 자신에게 대접하겠다며 여러 코스 요리를 주문한다. 케이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소 여왕의 주요 요청사항이다. 식사를 마친 후 타카노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밝혀낸다. 아사히와 게임에 합류한 후에 비자연스럽다는 것을. 사츠키는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알아차렸고 바로 이때 타카노리가 그녀에게 그노시스가 배후에서 줄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것들이 게임의 첫 버전부터 존재해온 고위 길드라는 것을 빠르게 기억했다. 게임의 첫 버전부터 존재해온 고위 길드라는 것을 하루토도 그들이 얼마나 은밀하고 수상한지 알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들의 비밀을 밝히려 했던 모든 이들이 리유니온에서 삭제되었으며 현실 세계에서도 사망했다는 것을 알았다. 타카노리는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려 했지만 모든 로그가 삭제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노시스가 물론 가상세계의 길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길드들과 달리 그들은 현실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세 사람은 아사히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기로 그녀를 걱정시키지 않기로 결정한다. 타카노리도 검 프라이아데스가 용에게 맡겨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추측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토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졌던 바로 그 검일 수도 있다. 게임 내에서 하루토 역시 그 검을 잡았을 때 자신의 검이라고 느꼈기에 그는 이기에서 빼앗기로 결심한다. 효율가 끝나기 전에 타카노리는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가설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빨간 돌이 모든 혼란의 열쇠라고 믿지만 특히 말하길 게임에서 돌려받은 후 아사히의 몸이 실제 세계에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어. 왜냐하면 빨간 돌이 현실 세계에서 아사히를 실험하는 모습의 환상을 보여줬거든. 사츠키와 하루토는 이 충격적인 사실에 놀라지만 곧 타카노리의 비서가 노조미에게 그녀의 위치가 추적되어 찾았다고 알려주면서 방해봐. 그녀가 마을로 돌아왔기 때문이야. 타카노리는 친구들 앞에서 들통이 난 것 같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변명하려 해. 그 후 그룹은 다시 아리다와 함께 검 사냥을 떠났어. 그녀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려는 순간 이번에는 클라이브가 나타난다. 클라이브의 힘을 빌려 일행은 다시 한번 검을 되찾으려 한다. 이번에는 클라이브의 변신 능력과 세츠키의 마법을 결합한다. 그들은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번에는 마법 덕분에 숨쉬는 데 문제가 없었다. 마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곧바다 용이 나타나고 클라이브와 모두의 힘을 합쳐 용을 무찌르는 데 성공한다. 소녀들은 클라이브와 하루토와 떨어져 서 있고 검이 회수되는 동안 뜻밖의 전개로 클라이브가 하루토를 배신하고 그를 찔러 검을 빼앗는다. 그는 자신을 위해 검을 들었다. 아사히와 세츠키는 무리 속에서 이를 목격하고 아사히는 남자친구의 피가 클라이브의 칼에 묻은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그 직후 하루토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자신을 발견한다. 그를 맞이한 아사히는 그가 지난 6년간 혼수 상태였다고 알려준다. 그것은 그의 캐릭터가 니조미를 지키다 유니언에서 죽은 이후부터였다. 하루토는 당황하여 주변을 이해하려 애쓰다가 알리샤가 나타날 때까지 나타납니다. 그녀는 이것이 아사히의 외연자 예술로 만들어진 대체 현실임을 설명한다. 그곳에서는 아사히 대신 그의 캐릭터가 죽은 것이다. 그녀는 또한 유니온이 노시스의 창조물임을 밝혔으며 증명하기 위한 시험장이었다고 말한다. 감각을 실험하는 시험장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최고의 감각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이 감각은 현실 세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었다. 하루토는 아사히를 만나고 이 현실이 그의 정당한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한 후 클라이브의 공격 직전의 순간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의 환상은 현실로 변하며 클라이브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클라이브가 친구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인식한 하루토는 그가 사기꾼임을 추측한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정체를 밝히라고 강요한다. 가짜 클라이브는 자신을 시몬이라고 밝힌다. 그는 노시스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서브루가 팀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그는 거대한 용 에이지로와 융합하여 그룹의 공격을 시작한다. 그는 세츠키를 붙잡는 데 성공하고 아사히에게 그녀의 감각을 깨우도록 강요한다. 하지만 그녀는 아리다에게 구출된다. 아리다는 진짜 클라이브임을 밝힌다. 팀의 정신이 다시 불타오르고 희망이 되살아난다. 그들은 용을 반복해서 공격하지만 용은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힘과 권능을 축적했다. 그는 모두에게 땅을 흔드는 일격을 퍼붓고 하루토를 제외한 모두가 저항에 실패한다. 용이 자신이 얼마나 쉽게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지 자랑하는 순간 클라이브와 세츠키가 구름을 타고 등장한다. 그들은 세츠키의 바람 원소와 몸을 번개로 모양을 바꾸는 변신술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몸을 번개로 변신시켜 피해를 피하는 능력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그룹은 이후 괴물에게 공격을 시작하고 아사히는 친구들이 들어올리던 중 목에 직접 총을 쏜다. 그녀는 친구들이 들어올린 채로 괴물의 목에 총을 쏜다. 클라이브와 함께 그들은 하루토가 용인 지룡 이지르를 물리치기 위해 검을 찾도록 돕는다. 그들은 전설의 검인 플레아데스를 휘둘러 괴물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한다. 괴물이 전설의 검, 플레아데스에 의해 산산조각 난다. 그 후 일행은 배에 타고 클라이브는 용에서 떨어진 붉은 돌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클라이브는 용에서 떨어진 붉은 돌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모든 그룹이 손에 쥐고 있을 때 아사히는 비전을 받는다. 레드스톤 조각에서 이전 실험실을 드러내는 장면을 본다. 이번에는 아사히가 같은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엘리샤가 그녀를 도와준다. 그녀는 엘리샤가 이것들로부터 그녀의 감각을 보호하기 위해 확보하려 했음을 알게 됩니다. 수상한 인물들이었지만 그것이 들어있던 적철석이 부서지면서 파티가 이 조각이 나중에 그 돌의 조각임을 믿게 된다. 모두 클라이브와 함께 타케노리를 만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포함해서 플레아데스도. 나중에 그들의 기지에서 클라이브는 그들에게 정보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그에게 말했다. 그가 엘리사에게서 배운 신지와 연합에 관한 내용을 슈퍼스타 멤버들에게 전했어. 하루토도 엘리사를 만난 적이 있고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말했어. 잠시 후 사츠이와 아사히는 어린애 같은 행동과 목소리로 그가 소위 엘리샤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어. 곧 그룹은 댄스 이벤트 알림을 받고 소녀들은 파티에 기대를 갖게 돼. 그들은 흥분했어. 이후 게임에서 사츠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타나서 하루토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얻으려고 했어. 그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하는 것 같아. 그때 그녀는 하루토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며 초등학교 때부터 그를 사랑해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댄스 파티에 자신을 초대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날 밤 댄스 파티에서 결정을 내리라고 그에게 말한다. 곧 하루토는 이런 상황에 갇힌 기분이 들어 내일을 위해 결정을 내리려 했습니다. 결정을 내리려 한다. 그는 남은 밤을 사츠키와 아사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보낸다. 그들의 사진을 본다. 그 사이 다카노리에게서 아사히의 무덤에 오라는 문자를 받는다. 문자를 받는다. 이 장면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짐으로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하루토와 타카노리도 아사히의 무덤에 가서 만나요. 타카노리가 아사히를 무도회에 초대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누가 아사히를 보호하는지 누가 그녀를 차지하는지 싸우고 있어요. 타카노리는 항상 그녀의 무덤에 가져다주던 분홍색 꽃들을 하루토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아사히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정당화해요. 둘 다 아사히를 사랑한다고 인정하지만 사랑할 때는 하루토가 굳건하고 진지해지고 화가 나서 타카노리를 때리며 그를 제자리에 넣어요. 이로 인해 타카노리는 그만두고 떠나게 돼요. 떠나기 전에 그는 파티 반지를 묻으며 아사히를 위한 자신의 삶을 묻는다. 반지를. 그는 여전히 파티의 일원이지만 더 이상 하루토와 아사히를 두고 다투지 않을 것이다. 아사히를 두고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댄스 파티에서 하루토는 세츠키를 만나지만 그녀보다 아사히를 선택한다. 그녀보다. 먼저 그는 세츠키에게 가서 겸손하게 그녀의 요청을 거절한다. 그때 아사히에게 거절당한 다카노리가 세츠키를 춤에 초대하고 하루토는 아사히에게 춤을 청하러 간다. 아사히에게 춤을 청하러 간다. 그는 방 한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그녀를 찾아가 다가간다. 그녀는 기꺼이 그의 춤 제안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춥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편 현실 세계에서 니조미는 타카노리가 초등학교 때 자신을 도와줬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항상 그 앞에서 긴장하고 수줍어했던 이유이며 그의 이름이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의 이름이 불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그녀는 하루토, 세츠키, 아사히를 처음 만났던 순간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타카노리와 함께 그녀를 도왔고 모두 타카노리의 옛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두 타카노리의 옛 친구들이었습니다. 곧 니조미는 리유니언에 로그인하여 열리고 있는 댄스 파티를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무도회에서 타카노리가 사츠키와 춤추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무너져 내리며 그들이 연인 사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녀는 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난다. 그녀는 게임 시내를 헤매며 예전에 가던 옛 장소들을 다시 방문한다. 하지만 감정을 정리하기도 전에 니조미는 두 명의 그노시스 요원에게 맞닥뜨리며 그들의 조직에 합류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현실 세계에서는 하루토, 세츠키, 타카노리가 니조미의 집을 방문하는데 세츠키가 니조미 어머니에게서 그녀가 실종됐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가는 길에 하루토는 두려운 마음에 춤 이후 사츠키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다. 사츠키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회상 장면에서는 그녀가 베개를 적신 모습이 나온다. 이제 곧 그룹은 집에 도착하고 니조미의 방을 살펴본 후 니조미가 실종되기 전에 게임에 로그인한 사실을 발견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밤에 쇼핑하러 갔다고 주장했고 팀은 결론을 내린다. 니조미가 파티가 열리는 동안 게임에 로그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타카노리는 클라이브에게 그녀의 활동을 추적하고 위치를 파악하라고 요청한다. 클라이브는 그녀의 현재 위치를 게임 내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곳은 천국의 던전이라 불리는 곳이다. 그들의 기지에서 그룹은 아사히를 태우고 흔적을 따라가서 한 곳에 도달한다. 그리고 드래곤의 요새에 도착한다. 그곳은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장소 같았고 하루토는 그것이 분명 꿈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확신했어. 성은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러니 꿈의 세계인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룹이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예전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던전에서 적들과 싸우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이번에는 그룹이 아나콘다와 맞서고 니조미와 아사히의 레언의 기술의 도움으로 그것을 공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언자가 말한 특정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루토는 예언자가 지시한 대로 위에서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끝난 후 바로 아사히는 그녀의 예언과 말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꾸짖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었다고 말하지만 또 다시 아사히가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 어쨌든 그들은 싸움에서 이겼고 그녀는 그냥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단호히 말한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루토는 자신이 졸개가 아니며 필요할 때만 예언술에 의지한다고 변명한다. 필요할 때만. 하지만 이것은 단지 회상 장면일 뿐 현재 시점에서 그들은 니조미를 찾기 위해 성으로 향한다. 요새에 들어선 후 그들은 니조미의 거대한 소환수들에게 공격받았고 그 소환수들은 계속해서 그룹을 공격했다. 앞서 배운 것처럼 니조미는 드리미지이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성을 짓고 그 안에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서 군림하게 되었죠. 거대한 인형들을 물리친 후 일행은 완전히 달라진 세뇌된 니조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지금 그녀는 더 관능적으로 옷을 입고 있으며 타카노리와 시츠키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을 향해요. 그녀가 불만인 건 두 사람이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잠시 후 그녀는 아사히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니조미는 사악하게 행동하며 악랄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타카노리가 개입해서 그녀에게 정말 자신이 니조미인지 묻는 때입니다. 알았어.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니조미를 납치한 그노시스의 시렌투스, 드림에이지 그리고 신성한 챔피언 마티안도 요새에 도착했다. 잠시 후 니조미는 자신도 그노시스에 합류했으며 성은 자신과 시렌투스가 지었다고 고백한다. 이제 막이 올랐고 스바루 일행이 공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악당들에게 공격을 가하지만 물론 니조미에게는 향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행은 시렌투스와 마티안을 타격하지 못했다. 대신 그들의 공격은 계속해서 지워지고 그들의 웅장함에 흡수됩니다. 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아사히는 계속 니조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와 이야기해. 하지만 니조미는 자신의 분노가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츠키가 위로하려 하자 니조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괴롭히고 있어요. 니조미가 일부에게 무례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간청합니다. 당원들. 설상가상으로 니조미가 아사히에게 저주를 걸었고 파티원들이 정신이 팔렸을 때 쌍둥이 뱀의 저주가 아사히의 목에 스며들어 그녀를 독살했다. 그때 아사히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하루토를 미워한다고 반복해서 소리쳤다. 곧바로 의식을 잃고 점점 약해졌다. 그룹이 방금 일어난 일에 혼란스러워할 때 니조미가 자신이 그녀를 저주해 사악한 꿈에 끌려가게 했다고 밝힌다.
시렌더스와 마티안이 니조미 옆에 나타나 아사히가 곧 죽을 것이라고 알렸다. 곧 악몽의 출발과 꿈의 성이 멍하니 서 있던 일행 위에서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 후 일행은 본거지로 후퇴했고 몇 시간의 의식불명 끝에 아사히는 하루토가 곁에 있는 것을 보고 깨어났다. 그는 그녀를 걱정했고 곧 다시 모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했어. 무슨 일이 잘못됐는지. 타카노리, 하루토, 사츠키는 현실 세계로 돌아왔고 클라이브는 그곳에 남아있었어. 아사히와 함께 우리는 아직도 그녀를 물었던 세르펜트의 흔적을 보고 있고 드라마는 아직 시작도 안 됐어. 그것도 아직. 잠시 후 현실 세계에서 세 사람은 이전 호텔에서 만나서 드림캐슬에서 일어난 사건을 논의했어. 사츠키는 그녀답게 니조미를 이해하고 두 사람에게 밝혔어. 그녀가 타카노리에게 질투하는 것 같다고. 그녀가 긴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불렸다. 타카노리는 니조미가 자신에게 반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가 사츠키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녀는 무도장을 도망쳤다. 그들은 또한 그노시스가 게임 속에서 방황하는 그녀를 발견했고 그것이 그녀의 질투를 이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갑자기 세 사람은 어지러움과 시간과 공간에 대한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토는 그들이 먹은 케이크와 음료에 독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고 곧 그들의 인식이 어떤 감각에 의해 변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 그노시스의 일원이 나타나 스바루 팀에게 아사히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맡겠다고 전한다. 하루토는 빠르게 플래시백을 언급하며 알리샤가 말했던 감각들이 연합에서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시각에서 오는 감각이 실생활에서도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는 이해한다. 이로 인해 하루토와 다른 이들은 빠르게 다시 게임에 접속하여 진실을 밝혀내려 한다. 그들은 다시 접속한다. 한편 아사히는 기지에서 잠에서 깨어난다. 꿈속에서 아사히와 하루토는 그녀가 만든 계획으로 인해 큰 다툼을 벌였다. 그 계획은 그녀가 예언자를 이용해 몬스터를 물리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루토가 마지막 순간에 예술을 바꾸었고 그들은 마주쳤다. 한편 그녀가 악몽에서 깨어나자 하루토와 친구들은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그녀가 괜찮은지 찾는다. 그들은 그녀에게 괜찮은지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지 묻지만 그녀는 방금 꾼 악몽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녀는 참는다. 그룹은 그런 다음 클라이브와 아사히에게 현실 세계에서 겪은 일을 말한다. 아사히는 감각이 게임 밖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지만 클라이브는 이 문제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알리샤도 그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녀가 사바루의 모든 감각을 깨우려고 했다고 말한다. 그녀 역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갑자기 그들의 기지가 파괴되어 파티는 대피해야 한다. 그들 앞에 갑자기 신비한 던전이 나타나고 일행은 그것이 백수정령의 탑임을 떠올리며 첫 번째 버전의 리유니언에서 클리어한 것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한다. 일행은 던전 안으로 들어가고 더 깊은 층으로 향하는 도중에 하루토는 아사히의 목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물어본다. 그녀는 이상하게 행동하며 다른 이들 쪽으로 달려가지만 곧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챈다. 뱀의 물림이 감각 이상을 일으켰고 그녀의 예언 기술이 정확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격렬하게 그것이 다른 무언가 때문일지도 모른다며 계속 집중하자고 주장한다. 노조미를 찾고 있는데 그녀는 아니야. 하루토는 후퇴하자고 제안하지만 아사히는 거절하고 노조미를 찾으러 달려간다. 더 깊숙이 던전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전에 게임에서 졌던 바로 그 던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특히 아사히가 목숨을 잃었던 곳이다. 그동안 아사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악몽 속에서 하루토와 싸우는 환영을 계속 본다. 곧 그들은 노조미를 만나고 그녀는 그들의 기지를 파괴한 것을 인정합니다. 잠시 전에 아사히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것도 자기 역사 일부인데 왜 그랬는지 설명한다. 어린 시절 노조미는 계속 악당으로 남아 많은 소환수를 불러 스바루를 공격한다. 그 사이에 그녀는 어떤 괴물 같은 존재로 변신한다. 짐승 같은 괴물로. 이제 그녀는 거대하고 막을 수 없다. 사이레스와 마티안도 도착해 노조미와 함께 싸움에 합류한다. 타카네리는 신성한 힘으로 이곳 전체를 소멸시키겠다고 경고한다. 악당들은 그에게 공격을 시작한다. 스바루 팀이 타카네리를 도왔고 아사히를 제외한 모두가 공격받은 소환수를 방어했다.
그리고 그녀는 곧 이전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모두가 노조미의 소환수들과 그노시스 멤버들을 피하고 싸우느라 바쁜 동안 타카노리는 직접 노조미를 상대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일부러 그녀의 공격을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던전 깊숙이 데려가서 둘만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 주인공은 그녀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마침내 행동에 옮긴다. 처음에 그녀는 그를 멈추게 하려고 그를 때렸지만 그가 세츠키와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설명하자 노조미는 진정하며 공격을 멈춘다. 그녀는 그때 아이였을 적을 떠올리며 타카노리가 위로해주던 장면을 생각한다. 그녀가 더 이상 수줍어하지 않고 원한다면 껍데기를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는 확실히 그녀가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를 안아준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한 앞으로 그녀 곁을 지키며 현실 세계에서 절대 그녀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잠시 후 다시 다른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기 전 타카노리는 그녀에게 빙의했던 악령을 제거하고 그녀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그녀 안에 큰 각성을 일으키고 그녀는 마침내 자유롭게 공중에서 피어난다. 하지만 위층에서는 아사히가 영향을 받아 상황이 악화된다. 감각이 작동하며 하루토를 쏘다. 그동안 우리가 멈춘 곳을 다시 되돌아가서 이어갑니다. 타카노리와 노조미가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위에서는 싸움이 계속됐어요. 악당인 세린투스와 마션이 스바루 일행을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 영웅들은 그들을 무찌르는데 실패하지 않죠. 사츠키는 원소들이 그들에게 불을 지르고 클라이브는 형태를 바꾸며 여러 곳에서 공격하는 가운데 하루토도 공격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사히는 감각의 영향을 받아 그에게 멈추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그는 무시했어요. 적에게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라고 할 가능성은 낮겠죠? 이것은 아사히가 세렌투스와 화성에 의해 변했기 때문이고 뱀의 물림으로 인해 그들의 계획은 사악한 반전이 있다. 하루토가 그녀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아사히는 결국 드러내며 악몽을 현실로 불러오고 그에 대한 깊은 원한도 함께 드러내어 하루토를 쏘게 만든다. 아사히의 총에 맞아 땅에 쓰러진 하루토.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빠르게 깨닫고 악몽의 힘으로 그의 곁으로 다가간다. 그의 몸에 다가가며 그를 위로하며 울고 자신을 반복해서 타다는데 그것이 꿈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그녀 안에 있던 여신이 깨어나기 시작하며 세렌투스의 일부로서 혼란 속에서 그들만의 낙원을 만들려는 마션의 계획. 그녀는 밝게 빛나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마션은 그녀를 들어 올려 다른 이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다이아몬드 상자를 만들었다. 그 안에 한편 타카노리와 노조미는 그녀를 향해 달려간다. 노조미는 그녀를 저주한 것을 기억하며 생존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안다. 그녀는 멈춰서 자책하지만 타카노리는 그녀를 데리고 가는데 성공한다. 혼란 속에서 시렌더스가 클라이브를 공격해 그를 붙잡는다. 사츠키는 하루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정령의 왕들을 소환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갑자기 클라이브는 알리시아에게 구출되고 그녀는 와서 세렌투스를 공격한다. 악당들도 그녀를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행동에 옮기기 전에 아사히가 보관하던 용기가 산산조각 났다. 여신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지만 끔찍하게 비명을 지르며 장면은 하루토가 어두운 공간 안에 있는 환상으로 전환된다. 그곳에서 그는 아사히를 찾지만 이번에는 빛나지 않는다. 이것은 환상이고 이번에는 아사히에게 한 약속은 더 강해져서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는 강해질 것이다. 이 환상에는 그가 그녀를 해치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보여준다. 그것은 왜곡되어 그녀를 죽인 모습으로 묘사되었지만 사실은 용이었어. 그 뒤에 있던 용을 그가 친 것이었어. 이제 아사히는 명확한 시점에서 이를 보고 왜곡 없이 알게 됐어. 하루토는 항상 그녀 곁에 있어. 이때 하루토는 감각이 깨어나며 의식을 되찾아 가고 있어. 시렌투스와 마티안이 마지막 일격을 가해 그들을 막으려고 해. 그러나 하루토의 강화된 감각 덕분에 그는 시렌투스와 마티안을 쉽게 물리쳐 팀의 도움으로 이겨내. 모든 사람들이 축적한 힘으로 스바루를 도우며 이번에는 파티도 알리사에게 도움을 받았어. 패배 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그노시스 플레이어를 잠깐 엿봅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그 후 노조미는 모두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하고 사츠키에게는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녀는 악당들의 영향 아래 있었다며
의도치 않게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굳게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말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사츠키는 그녀를 용서했고 그룹은 알리사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감사했지만 그녀는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사히는 특히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습니다. 알리샤는 하루토에게 그의 검을 위한 새 칼집을 선물한다. 칼집은 노조미가 그녀의 꿈 감각으로 만들었으며 알리샤는 그 위에 있는 7보석의 의미를 설명한다. 스바루는 6개 혹은 때로는 7개의 별로 이루어진 성단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전설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알리샤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순간적으로 파티는 게임에서 로그아웃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노조미는 타카노리가 그녀를 찾아온 것을 알게 된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보고 깨어난 노조미, 타카노리는 그녀에게 말한다. 마침내 그녀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녀는 그를 안는다. 타카노리는 잠시 노조미의 안전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문자를 보낸다. 사토스키도 그녀의 방에 있고 내일 재회를 위한 게임 초대 메시지를 받는다. 그녀는 잠들어 지금은 메시지를 보지 못한다. 곧 우리는 하루토가 자랑스럽게 파티 반지를 집는 모습을 본다. 그의 자매들이 그를 보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행복해 보이는지 알아챈다. 그는 친구들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반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VR입니다. 나중에 파티는 다시 접속해 재결성된 길드로서 첫 퀘스트에 나섭니다. 그룹은 각자 다른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여러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노조미와 아사히는 이제 그룹의 다음 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화는 임무를 계속 통과하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에는 미해결 상태에 클리프행어로 에일리샤가 스바루의 7번째 멤버임이 밝혀지고 노조미의 행동이 공개됩니다.